대한민국 부자 1위는 누굴까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위부터 5위까지 이름을 보셨나요? 현대차, SK, LG. 우리가 알던 그 이름들이 없어요. 대신 정용지, 김병주, 서정진, 조정호. 낯선 이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표는 단순한 부자 명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공장과 샘물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부의 대이동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산 약 12조 원. 여전히 압도적 1위예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제조업 제국을 이끌고 있죠.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우리가 아는 그 삼성이에요.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위부터예요. 과거 같으면 누가 있었을까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런 이름들이 줄줄이 있었어야 해요. 전통적인 굴뚝산업, 제조업, 재벌 총수들이요. 그런데 2026년 순위표에서는 이 이름들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누가 있는지 볼게요. 정용지 케어젠 회장,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이 4명이에요. 혹시 이 이름들 다 아시나요?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대중한테는 낯선 이름들이죠. 재밌는 건 이 4명의 공통점이에요. 공장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제철소나 자동차 공장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대차 회장보다 SK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2026년 한국 자본시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정용지 회장과 서정진 회장을 볼게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이오예요. 정용지 회장은 케어젠이라는 회사를 운영해요. 뭘 만드냐면 펩타이드라는 물질이에요.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질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이에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요.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특허 만료된 바이오의 약품을 복제한 거예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공장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기술력과 특허, 그러니까 지식재산이에요.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4050%예요.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죠. 왜 바이오가 이렇게 돈이 될까요? 원가율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판, 엔진, 타이어. 비싼 부품이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차 한 대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는 달라요. 연구개발에 돈이 들어가지만 일단 기술이 완성되면 복제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어요. 펩타이드 1g 만드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화장품 회사에 팔 때는 수백 배, 수천 배 마진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무형자산 비즈니스의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특허가 수십조 원의 공장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제조업의 한계를 완전히 돌파한 겁니다. 이번엔 김병주 회장과 조정호 회장을 볼게요. 이 두 분은 바이오가 아니에요. 금융이에요. 김병주 회장은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운영해요. 뭘 하냐면 기업을 사고 팔아요.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구조 조정하고 가치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조정호 회장은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보험, 증권, 캐피탈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본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본주의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장 없이 수조 원의 부를 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왜 하필 2026년에 이 사람들이 최상위 부자가 됐을까요? 비밀은 한국 증시의 가장 뜨거운 화두에 있어요. 바로 기업 밸류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배구조가 엉망이고 주주한테 돈을 안 주니까요. 그런데 2026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정점에 메리츠와 MBK가 있습니다. 조정호 회장이 뭘 했냐면요.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이 3개 상장사를 합쳤어요. 원메리츠라고 해요.
그리고 주주환원율 50%를 약속했어요. 펀 돈의 절반을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한국 재벌들이 이렇게 해요. 안 하죠. 돈 벌면 쌓아두거나 이상한 데 투자하거나 자기들끼리 나눠 갖잖아요. 그런데 조정호 회장은 자기 지분율이 희석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주주환원을 밀어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부자 순위 5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본 효율성을 증명한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부자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재용 회장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SK, LG 같은 전통 제조업 재벌이 사라지고 바이오와 금융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에요. 한국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과거의 부자는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았어요. 지금의 부자는 무형자산과 자본 효율성으로 돈을 벌어요. 공장 없이도 수조 원을 버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영광에 멈춰있는 무거운 제조업 주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돈의 흐름은 이미 가장 가볍고 날카로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투자는 늘 미래를 보는 일이잖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